번트맨 40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이 공교롭게도 11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죠? 이재욱 기자는 느낌이 어떠세요? 이제는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정말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달 어떻게 보낼까? 뭐 한 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왔나? 맞아. 아쉬움도 들고. 맞아요. 그런데 그 한 달을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마무리가 중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네. 어쨌든 11월 마지막 날 보내드리는 번트맨 40회. 오늘은 저희가 그래서 2018년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야구 이야기를 하는 저희들로서는 사실 이제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한 해가 다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늘 아쉬움이 있지만 그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그렇다면 올해 프로야구의 10대 뉴스는 무엇이 있을까? 제가 나름 좀 정해봤거든요.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예. 12월 달에 물론 뭐 엄청난 사건이 터질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네. 자, 그래서 제일 이제 낮은 순위부터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0위부터 올라가 보죠. 10위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 선행과 용기 그리고 빛과 그림자 뭐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좋지 않은 일들이 그죠? 그렇죠. 시즌 초부터 해서 넥센 히어로즈의 그 이장석 대표가 뭐 구속이 되고 그렇죠. 특히 또 넥센 쪽에 올해 좀 일이 많았죠. 판결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상우 선수와 이제 박동원 선수의 성폭행 그렇죠. 관련 사항들도 생겼고 또 나머지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많았어요. 뭐 좀 안 좋은 일들이 꽤 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명의 선수는 참 잘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영하 선수는 승부 조작 제의가 들어왔는데 과감하게 뿌리치고 신고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 프로야구 전체에 굉장히 큰 시사점을 맞습니다. 남겨주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지인을 통해서 어떻게 알게 된 사람인데 또 뭐 연락이 왔다고 하니까 맞아요. 참 신고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음. 본인이 정말 뭐 두렵기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용기 하나로 인해서 프로야구의 승부 조작이 뿌리가 뽑힐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단초를 제공했다. 진짜 용기예요, 용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승부 조작 그 브로커들이 쉽게 이제 접근하기 힘든 그런 구조를 만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용기 있는 선수는 또 뭘 했냐? 오현택 네. 음주 뺑소니 봄을 쫓아가서 그냥 꼼짝 마라. 네, 오현택 선수의 그 또 용기 또한 우리 이 사회 전체에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그렇죠. 전체에 또 화제를 일으켰고 프로야구 선수들이 맨날 사고 치고 안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다. 용기 있는 선수도 많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선수에게 박수. 네. 박수. 그래서 빛과 그림자라고 했는데 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또 그림자가 있으면 빛이 있는데 내년 시즌에는 더 많은 빛이 가득한. 네. 그죠? 자, 이번엔 9위입니다. 도전 박병호, 김현수, 황재균의 귀환. 메이저리그를 경험했던 선수들이 KBO 리그에 다시 돌아와서 세 명의 선수 다 잘했어요. 김현수 선수는 4년 115억 원의 고액을 이제 받고 원래 뭐 두산 출신이었는데 네네. 또 이었지 LG로 넘어가서 아시안 게임 갔다 오고 나서 KT전에서 발목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이탈을 했지만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타점 1위였잖아요. 맞아요. 당시만 하더라도 MVP 시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아쉽게 그때 이제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LG도 어떻게 보면 김현수 선수가 계속 있었다면 얘기 달라졌죠. 네, 가을 야구까지 갈 수가 있는데 구심점이 그렇죠. 약해지면서 결국 LG도 포스트시즌 탈락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LG 유니폼을 입자마자 명실공히 이제 김현수의 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만큼 좋은 역할을 해줬으니까. 그렇죠. 기량이라든지 기록뿐만 아니라 선수단 내의 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리더로서의 그 역할 여러 가지 면에서 LG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줬기 때문에 김현수에 뭐 115억 원 투자를 했지만 적어도 올해 한 것만큼은 보면 돈이 아깝지 않다. 네. 이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박병호 선수에게는 그런 제목을 붙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역시 박병호. 박병호 선수 FA 자격으로 가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1년 15억 원에 계약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네네. 메이저리그 가서 부상도 있었고 수술도 하고 또 힘든 상황들을 겪었지만 그것을 다 극복하고 올 시즌에 기한을 내서 넥센에 좋은 효과를 보냈습니다. 어쨌든 31경기 부상 여파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43개 홈런으로 홈런 2위였잖아요. 예, 김재환은 한 한개 개 차. 쳤는데 그리고 또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 5차전에 5차전. 그 9회에 정말 극적인 동점 홈런을 때리면서 그죠, 예. 역시 박병호다. 맞습니다. 이런 평가 나왔습니다. 김현수, 박병호에 이어서 이번에 황재균 선수 또 팀을 꼴찌에서 벗어나게 했고 네. 아시안 게임에서 잘했잖아요. 네, 그렇죠. 황재균 선수 물론 그 4년 88억 원에 대해서 올 시즌 기록만 놓고 보면 2할 9푼 6리로 3할에 미치지 못했는데 네네. 홈런은 25개 88타점. 근데 또 과도한 투자가 아니었냐 몸값을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어쨌든 탈꼴찌 하는 데는 역할을 어느 정도 했고
242경기를 뛰었습니다. 이 거의, 선수가 네. 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뛰다 보니까 오히려 타율이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나왔고 아시안 게임에서 뭐 금메달 따는데 황재규 선수가 사실 뭐 끌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세 명의 선수가 또 리그에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8위입니다. 강백호 신인왕 수상 고졸 신인 돌프. 강백호 선수는 역대 고졸 신인 최다 홈런 네. 김재현 선수의 1994년 기록을 그때 21홈런이 김재현 기록이었는데 넘어서서 29홈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양준혁, 김기태 뭐 이런 레전드급 선수들이 기록했던 그 기록들을 다 넘어서서 30홈런을 기록한 박재홍 선수 역대 최다 신인 홈런 기록인데 그 기록 한 개 모자란. 맞습니다. 네, 그게 좀 아쉬웠지만 어쨌든 첫 해에 이런 엄청난 기록을 세운 강백호 선수 등장해 정말 만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고등학교 졸업한 선수가 데뷔 첫 타석에서 홈런.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뿐만 아니라 올해 고졸 신인 중에 롯데 한동희 선수도 초반에 잘했죠. 말로 치고 좀 반짝하고 네. 양창섭 선수도 데뷔 첫 경기에서 무실점 승리 투수가 되고 맞습니다. 막, 좋은 활약을 펼친 고졸 선수들이 꽤 많이 들어온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어쨌든 한국 야구의 미래를 밝혀줄 강백호 선수의 신인왕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이번엔 7위입니다. 베테랑들의 신기록 퍼레이드. 자, 박용택 선수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용택 선수 역시 올 시즌 최고의 기록하면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네. 6월 23일 잠실 롯데전에서 4안타를 때리는데 레전드 양준혁 선수가 기록하고 있던 개인 통산 최다 안타 2,318개 안타를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허허. 올 시즌까지 2,384안타까지 기록을 했는데 네네. 이제 곧 2,400안타가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KBO 리그 최초 7년 연속 150안타? 네, 그렇죠. 10년 연속 3할 타율. 기록적인 면에서는 박용택 선수도 올 시즌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베테랑은 누굴까요? 임창용. 네, 시즌 끝나고 나서 이제 기아에 방출되면서 여러 가지 또 뭐 이야기도 나왔지만 어쨌든 그러니까요. 올 시즌 5월 13일이었죠. 대구 삼성전에서 41세 11개월 9일의 나이로 통산 255번째 세이브를 기록했는데 네. 이 당시에 이제 기아 최영필 선수가 갖고 있던 역대 최고령 세이브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 세운 게 있지 않나요? 네, 그 이후에 이제 6월 7일 수원 KT전에서 마지막 세이브가 이제 41세 30일 요 나이를 기록을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시즌 후에 이제 방출이 돼서 과연 이제 새로운 팀을 찾아가서 이 기록을 연장을 시킬지 아니면 만약에 이대로 유니폼을 벗는다면 이 기록이 이제 KBO 연감의 역대 최고령 세이브로 기록을 남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마무리를 팬들하고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번은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또 다른 베테랑의 기록은 어떤 기록이 있을까요? 정성훈. 정성훈 선수 올 시즌 뭐 개막하자마자 바로 기록을 세웠죠. 네. 네, 통산 최다 경기 출장 기록. 이건 역시 양준혁 선수가 또 역사의 뒤안길을 물러나는 건데 2,135경기를 넘어섰고 올 시즌까지 2,223경기 많이 뛰었다. 출장을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경기에서 가장 많이 본 선수 아닙니까? 맞아요. 프로야구 역사상 지겹도록 좀 약간 4차원적인 그런 기억도 있지만 야구 하나만큼은 정말 성실하게 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잘 하는 선수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3명의 국내 선수의 베테랑들을 살펴봤는데 이 선수는 저희가 외국인이지만 빼놓을 수 없는 선수예요. 누구냐? 그렇습니다. KT의 니퍼트. KBO 리그에서만 8시즌을 소화했잖아요. 네, 2011년부터 네. 8시즌을 해서 역대 최장수 외국인 투수로 이제 이름을 남겼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상 최초로 외국인 최초로 100승, 1083진, 통산 102승 51패 그리고 평균 자책점 3.59, 1082 탈삼진을 기록을 하고 어제 끝났는데 KT에서는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은 네네. 그런 투수를 분류가 됐는데 이제 우리하고 영영 이별을 할 가능성이 조금 커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조금 아쉽습니다. 예. 나중에 언젠가 또 시즌 중에 중반이라도. 오면 모르겠는데 그러기에는 조금은 이제 나이도 들고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지도자로서도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니느님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대기록을 남기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상황 같아서 네네. 저로서도 굉장히 좀 많이 뿌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1082명의 삼진을 당했다는 것은 리포텍의 삼진을 당하지 않은 선수는 KBO 리그 선수가 아니다. 그렇죠. 한 번이라도 삼진을 당해봤으면 하는 선수들 꽤 많겠죠.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대단한 그 베테랑들의 활약이 있었던 올 시즌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6위 역대급 타고 투전은 계속됩니다. 뭐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가 뭐 타고 투자에서 언급을 했지만 네. 기사에도 나오죠. 40홈런이 5명인데 KBO 리그 사상 최초로
이 기록이 나왔습니다. 2점대 방어율은 딱 한 명, 린드블럼이죠. 예. 2점대가 외국인 선수고 3점대까지 다 찾아봐도 국내 선수는 한 이용철 명. 선수는 또 한 명. 3할 타자는 34명. 두산 팀 타율은 3할 9리. 해도 너무했다. 투수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네. 어쨌든 2010년대 중반부터 해서 10개 구단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역대급 타구 투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에서 좀 꺾이는 타이밍이 언제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점수도 너무 많이 나오고 홈런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정말 보는데도 야구의 맛이 좀 떨어지기도 하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시즌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투수들이 안쓰러워서 못 살겠어요. 타자들만 신났지 뭐. 자, 이번은 5위입니다. 감독 교체 바람. 김경문 감독이 시즌 중반에 사퇴를 했고요. 사실 뭐 가장 충격적이었죠. 김경문 감독 6월 3일에 NC에 지휘봉을 놓게 됐는데 네. 김경문 감독 하면 NC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그렇죠. NC 하면 떠올리는 인물이 뭐 선수도 선수지만 김경문 감독이 제일 먼저 맞습니다. 떠올랐으니까. 예. 근데 당시에 20승 39패로 최하위로 이제 내려앉았고 경질이 되는 좀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즌 이후에 수비 코치였던 이동호 코치가 감독이 됐죠. 그렇죠.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놀라운 소식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유현준 감독 대행이 이제 뭐 이군 감독을 맡게 예, 됐고. 그렇게 맡게 되고 이동호 코치가 감독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NC 야구를 어떻게 달라지게 만들지 내년 시즌 새로운 야구장에서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시즌 이후에 KT의 김진욱 감독이 계약 기간 1년을 남겨뒀지만 책임지고 또 사퇴를 했고요. KT 역사상 어쨌든 꼴찌 처음 면했다는 그 부분에서 하나의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KT로서는 뭐 성적적으로 좀 미흡했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의 수석 코치였던 이강철 감독이 KT의 3대 감독으로 선임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강철 감독 역시 뭐 지도자 경험은 풍부하지만 감독으로서는 이제 초보 감독인데 내년부터 KT 야구에 어떤 바람을 불어넣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도 부산 롯데 감독도 경질이 됐잖아요. 조원우 감독이 지난해 3위로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면서 또 재계약이 됐는데 네. 3년 재계약 첫 해에 그러니까 바뀌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흔치 않은 경우죠. 뭐 3년 계약하면 보통 2회 정도는 좀 지켜보는데 올 시즌 성적도 떨어졌고 마지막에 투혼을 발휘하면서 치고 올라갔는데 포스트진까지 가지 못하고 또 뭐 내부적으로는 약간 프런트하고의 좀 의견 충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리고 구단에서는 또 LG 단장이 된 양상문 감독을 영입을 해서 사실 조금 놀라운 소식이기도 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양상문 감독은 롯데에서만 두 번째 감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000년대 중반에 감독을 하다가 네네. 또 다시 가는 건데 프런트하고 현장 경험은 풍부하고 또 투수 조련사로서 롯데 연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세용부터 해서 뭐 젊은 투수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는 트레이 헬만 감독이 팀을 우승을 시킨 이후에 바로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네, 이건 뭐 구단에서 경질을 한 게 아니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본인의 선택이죠.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 문제라든지 여러 네, 가지 해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미 포스트 시즌 전에 공표를 했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역시 또 염경엽 반장이 감독으로 드디어 네, 제너럴 매니저에서 필드 매니저로 과연 인천 야구 올해 우승을 했기 때문에 예. 부담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시즌 또 새로운 야구를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독 교체에 이어서 올 시즌에 있었던 10대 뉴스 가운데 4위는요. 선수 출신 단장 여전한 득세라고 제가 제목을 뽑아왔어요. M본부 해설이었던 차명석 해설위원이 LG의 단장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LG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선수 생활도 뭐 LG 원 클럽 매너로 활동을 했고 네. 은퇴 후에도 LG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지도자 생활을 했고 누구보다 LG를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해설도 명쾌했고 잘했어요. 또 이름처럼 눈에도 명석하고 네네. 여러 가지 하는데 단장으로서는 초보기 때문에 과연 LG를 얼마나 변화시킬지 그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T의 타격 코치였던 이승용 코치가 단장이 됐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와, 파격적이죠. 깜짝 놀랐어. 네, 단장으로 하면 보통 이제 프런트에서 경험이 있다든지 네. 한 이제 분들이 오는데 이승용 코치는 KT에서 뭐 KT 창단 이후에 5년 동안 지금 계속 코치를 하면서 누구보다 KT를 잘 알고 있다는 그런 평가 속에서 이제 단장이 됐는데 역시 또 이승용 단장도 또 프런트하고 또 현장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초보로서 과연 KT의 미래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뭐 전력뿐만 아니라 사실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운영 관련 돈 타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할 일 많거든요.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본인도 굉장히 좀 많이 힘들겠지만 뭐 어쨌든 수원
팬들의 또 현대 시절부터 또 교감들이 있으니까 예. 잘 만들어서 수원 팬들에게 좀 행복을 안겨드리는 그런 시즌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SK 역시 염경엽 단장이 감독으로 간 자리 그 공석에 손차운 팀장이 단장이 됐어요. 될 만한 분이 됐죠, 이 네, 우리 케이스는? 팀장 손차원 단장은 뭐 어쨌든 태평양에서 프리야구 선수 생활을 시작을 했고 네. 인천하고 인연이 많아요. 뭐 원래 공주고 출신이고 뭐 음흠. 그랬지만 태평양에서 인천에서 데뷔를 했고 또 현대로 또 수원을 갔다가 SK가 창단이 되면서 또 SK로 와서 은퇴를 하고 네, 그 네. 이후에 프런트로 계속 이제 잔뼈가 굵어진 그런 분이기 때문에 뭐 SK 야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뭐 단장이 될 만한 분이 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롯데, NC, 삼성을 제외한 7개 구단이 선수 출신 단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산도 뭐 김태룡 김태룡 단장, 단장. 그리고 수도권 다 이제 선수 출신 단장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죠. 어쨌든 그 단장들의 또 활약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 3위입니다. 한화 11년 만에 가을 야구 3년 연속 800만 관주. 야, 한화 팬들이 뭐 2018 시즌은 거의 뭐 동무대였잖아요, 동무대.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행복했던 시즌이었죠. 네. 하나는 10년 동안 암흑기에 있으면서 가을 야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가 구슬프게 들렸잖아요. 처량하게 들리고 네. 안쓰럽게 들리고 그랬는데 정말 올해는 신명나게 그 노래를 불렀고 이 호잉 선수 정말 그 중심에 서 있어. 네, 호잉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 맹활약 그리고 이제 한영덕 감독 체제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야구들이 열리면서 하나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11년 만에 팬들한테 가을 야구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한화 한용덕 감독을 포함한 코칭 스태프들이 다 한화 레전드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한화 팬들은 아마 더 기쁨을 누릴 수 네, 있는 그런 자부심이 시즌이 아니었나 싶고. 생겼고 어쨌든 그 올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하나 팬들한테 어필을 하면서 관중 엄청 늘었죠? 73만 4,110명 오. 홈 경기가 72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최초로 하나 역사상 대전구장의 홈 관중 1만 명을 돌파를 하는 그 구장 규모도 작은데 네. 그런 새 역사를 썼고 24% 증가니까 올 시즌 10개 구단 중에서 가장 많은 관중 증가를 이뤘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까요? 한화 구단이 포스트 시즌에 의자에 처음부터 장미꽃을 놔뒀죠. 그 너무 인상적이었어. 네, 그 부분도 하나 팬들도 정말 앞으로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자리 가면 그 장미꽃이 생각날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만큼 구단에서 그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다, 미안하다 그 마음을 담아서 장미꽃 한 송이였지만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팬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전체 20차례 매진이 있었고 어쨌든 전체적인 KBO 리그 관중 증가에 한화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렇죠. 그죠? 사실 올 시즌 806만 관중으로 이제 끝맺음하면서 어쨌든 800만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뭐 하나 홈구장도 홈구장이지만 각지에 이제 하나 팬들이 운집을 하면서 흥행의 돌풍에 주역이 됐으니까 맞습니다. 하나를 빼놓고 올 시즌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예, 한화 내년 시즌에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엔 2위입니다. 김재환 잠실 홈런왕은 MVP다. 공식을 거의 확인을 했습니다. 역대 잠실 구장을 홈으로 사용하는 선수 중에 홈런왕에 오르면 다 MVP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1995년에 김상호 선수, 오비 김상호 선수가 최초로 홈런왕에 올랐잖아요. 그렇죠. 25홈런을 때리면서 그리고 1998년에 외국인 선수 타이론 우즈 홈런왕에 오르면서 MVP를 수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올 시즌에 이제 김재환 선수가 44홈런으로 역대 세 번째 잠실 구장 홈을 쓰는 선수가 이제 홈런왕에 올랐는데 역시 또 MVP를 차지하는 그런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재환 선수의 이 사진을 보면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저 표정이 있단 말이죠. 많은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예. 김재환 선수가 과거에 이제 금지 약물 복용으로 도핑 테스트 때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네. 그 부분에서 이 MVP 수상을 하면서도 이제 사과를 했고 책임을 무겁게 지겠다라는 그런 이제 사과를 또 다시 발표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쪽에서는 이미 금지약물 복용은 징계가 끝났고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MVP까지 가는데 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이제 국가대표도 했고 본인도 이제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해줘야 되고 그런 이제 기록은 가치를 이제 MVP의 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제 MVP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그런 의견이 있는 반면 그렇죠. 또 다른 의견이 있죠. 네, 또 한쪽에서는 어쨌든 MVP라는 것은 Most Valuable Player다. 가장 가치 있는 선수에게 주는 상인데 과거에 좋지 않은 전력이 있던 선수가 가장 가치 있는 상을 받는 것은 약물 복용은 이제는 이제 추방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선수가 이제 MVP 받았다는 것은 나중에 후세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론을 펼치는 팬들도 많고 기자들도 많습니다. 네. 뭐 그렇지만 어쨌든 뭐 결과는 나온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논란은 어쨌든 우리가 역사가 굴러가고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서로 그 논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방향성도 잡아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결국은 앞으로 이제 역사가 계속 거듭해야 되는데 내년 내후년 가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잡아갈 것인지는 결국 이번 논란을 통해서 새롭게 정비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미디어 관계자들의 투표에 의해서 MVP가 시상이 됐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팬들의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민심도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 방향인지는 전체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즌이었다. 그렇습니다. 자, 2018년 10대 뉴스 대망의 1위. 아마 왜 우리 얘기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하셨을 텐데. 자, 마지막 1위 발표합니다. 8년 만에 우승. SK 와이번스의 왕조 제거. 네. 아, 참. 뭐 이 장면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긴 얘기 필요 없죠. 이 네. 사진 한 장에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뭐 죽고 나서 이제 100년 후에도 사실 이 시즌을 말할 때 이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올 시즌 한국 시리즈 정말 명승부였습니다. 마지막 김광현 선수가 맨손 튀올리면서 우와 하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예. SK가 2007년, 2008년, 2010년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때 왕조를 구축을 했는데 올해 8년 만에 다시 왕관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과정이 드라마틱했잖아요. 일단 플레이오프 5차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5차전 9회에 4점차로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박병호한테 동점 틀어놓는까지 허용하고 그리고 10회에 한 점을 10대 9로 뒤지는데 사실은 졌다. SK보다는 넥센이 올라가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나 짐승이 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10회 말에 김강민 선수의 동점 홈런, 네. 한동민의 끝내기 홈런 드라마가 만들어지면서 네네. 한국 시리즈 갔고 한국 시리즈 6차전에서도 9회 말 2사에서 최정 선수가 동점 홈런 네. 연장 13회에 또 한동민 선수가 13회 초에 결승 솔로 홈런을 때렸는데 마지막에 김광현 선수가 그 마무리 1이닝 마무리를 하는 그 장면도 정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힐만 감독이 일본 프로야구와 한국 프로야구 정상에 올라서는 세계 최초의 인물이 됐다는 사실도 그렇죠. 함께 또 기록이 되는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우승을 하고 지휘봉을 내려놓는 참 이게 보기 드문 또 아마 역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올해 있었던 10대 뉴스 10위부터 1위까지 기록을 쭉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뭐 10대 뉴스 이렇게 보기 위해서 좀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는데 여기에 뽑히지 못한 뭐 일들도 많이 있죠. 언급되지 않는 아쉬운 탈락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10가지 일만 이렇게 쭉 훑어봐도 올 시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또 함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번트맨도 1회부터 40회까지 오는 동안 생각해보니까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 정말 언제 40회였나 싶은데 그죠? 그러니까 아쉽게도 번트맨이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올 시즌 올 마지막. 시즌. 예. 예. 참 즐거웠어요. 네. 여름부터 후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네. 한 해 한 해 어떤 내용으로 팬들한테 야구 이야기를 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 인터뷰 또 대상을 또 섭외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다가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구에 대해서 올 시즌의 전체 흐름이라든지 그렇죠. 기록으로 보고 또 스토리로 보고 또 사람 냄새나는 또 인터뷰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뭐 어쨌든 팬들께서 재미있게 봐주셨기를 바랄 뿐이죠. 바랄 뿐이죠. 예. 네. 어쨌든 여러분 덕분에 저희도 야구 얘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어요. 네, 그리고 그죠? 뭐 사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또 공부도 하게 되고 맞아요. 예. 스포츠 투아일하고 함께 이 기록을 정말 파고 들어가면서 재미있는 기록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내고 맞습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덕분에 그리고 또 지원해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야구 이야기 즐겁게 한 시즌 할 수 있었고 아쉽게 뭐 40회로 마무리되긴 합니다만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준비를 해서
또 다음 시즌 또 재미난 이야기를 또 함께 돌아올 거니까요. 야구는 계속되니까요. 그럼요.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고 그때도 이재국 기자와 제가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일은 아무도 모르죠. 다시 만나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그죠? 어쨌든 오늘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 기자 또 팬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뭐 언제나 저는 야구 이야기하면 가장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또 팬들도 제 야구 이야기를 들을 때 행복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뭐 준비도 하고 노력도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또 앞으로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재국 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뭐 앞서 다 얘기하셨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덕분에 행복했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내년 다시 야구가 시즌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 추운 겨울 또 따뜻하게 서로 우리가 어깨 동무하면서 네.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